안녕하세요.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어찌 보면은 조금 우울한 그러한 책일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에바 메이어르의 부서진 우울의 말들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. 이 책은 2022년도에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. 좀 작은,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자그마한 그러한 책 사이즈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또 흥미진진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에바 메이어르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. 철학자이자 또 작가이고 또 음악가이자 화가라는 여러 가지 직업을 섭렵한 그런 분입니다. 이분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 또 큰 상을 받기도 했고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토록 놀라운 동물의 언어라는 책이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분은 14살 때부터 우울증에 걸리셨고 좀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셨어요. 그런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동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우울한 그런 기분이라든지 우울한 상태를 많이 도움을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는 총 4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은 담즙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. 검은 담즙 성질은 오늘날에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요. 그런데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, 좀 약간 축축하고 또 약간 암담하고 가라앉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검은 담즙의 사람들은 천재들 중에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남달리 어떤 예민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도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검은 담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. 제가 볼 때 에바 메이어르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예민함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작가가 아니었나 싶네요. 저는 이 책에서 좀 흥미로웠었던 것은 많은 책들이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료적이고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든지, 예를 들어서 뭐 전전두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세로토닌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어떤 심리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이거나 어떠한 특수한 한쪽 측면에만 집중하는 책들이 많은데요. 이 책은 매우 얇지만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종합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가 아니고요. 동시에 본인의 경험을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, 혹은 이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에도 아주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에 나온 우울증의 경험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는 대개 동시에 세 개의 차원에서 살아간다. 미래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다. 과거는 우리에게 형태를 부여한다. 현재는 우리를 지탱하고 지금 우리가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기게 해준다. 그러나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단절되고 소멸되어 간다. 활동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.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의 할 수가 없다. 과거와도 단절된다. 과거의 그는 더 이상 진짜 그가 아니기 때문이고 한때 그가 사랑했던 것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미래와도 단절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.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다. 제가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울함이 그야말로 어떤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든지
아니면은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이러한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어떤 시간 감각, 또 공간 감각,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갖는 기본적인 감각과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서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과거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또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, 현재, 미래와 모두 단절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, 그 점을 참 잘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은 우울의 경험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지만 동시에 저자가 그 우울을 어떻게 또 함께, 그러니까 우울을 어떤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 때 그걸 극복이나 해결의 관점에서만 보면 너무나 힘들거든요.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우울과 함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크게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 점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. 먼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은 어떠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그 기본적인 그 틀을 생각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.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.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 사람 나 무시하나? 그래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생각은 생각 자체가 사실은 좀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.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못 봤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러한 생각이 그 다음엔 어떠한 행동과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?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. 아, 저 사람은 왜 나를 알면서도 나를 쳐다보지 않지? 나를 무시하는 거야.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. 아,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? 그럼 나도 저 사람 앞으로 잘 대해주지 말아야겠네.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왜 잘해줘야겠어? 이렇게 어떠한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 보세요. 상황, 그리고 생각, 그리고 감정과 행동은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다른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 생각이 저 친구가 나를 못 봤나 보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정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행동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또 그 다음에 어떤 복수심을 갖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무시하는 행동을 내가 반대로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생각이 과연 정말 이 생각이 유일한 옵션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삐뚤어지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. 이 책에서 이제 메를로퐁티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이라는 게 곧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떠한 중요한 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저자는 자신이 이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습관을 바꿉니다.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. 하루에 1시간씩 꼭 달리기를 하고요. 그리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키우는 반려견들과 산책을 해요. 그런 것을 통해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또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. 그런 습관이 쌓이면 몸에 자신의 습관이 어떤 체화되게 되고 그 체화된 것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져온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어떤 적용,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특히 어떤 달리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바깥 생활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게 우울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책이 우울을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로서도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.
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들과 함께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또 애써야 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점에서 이 에바 메이어르의 이 책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 일상의 삶의 모습인데요. 그런 일상적 삶의 모습이 우울증에 걸렸을 경우에 어떠한 감정, 어떠한 태도,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, 그리고 어떠한 행동들을 내가 하게 되고 그 경험에 대해서 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서술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을 겪은 사람 중에서는 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. 그분들의 통찰 덕분에 우리가 또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물론 우울증을 겪는다는 게 어떤 천재적인 삶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적인 삶은 다 우울증을 겪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만일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기보다는 물론 한편으로는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증상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예술적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만들거나 이런 창작 활동을 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민하거나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에바 메이어르의 부서진 우울의 말들 그리고 부제로는 그리고 기록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주변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. 우리가 그분들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혹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